김용진 축의 매불쇼. 머리 채웠으니까 네. 뇌 채워야죠. 뇌. 좋습니다. 네. 내 뇌를 부탁해. 자, 머리카락도 빠지고 뇌도 지식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오윤혜 석학님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제자리로 왔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자리 탐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죠? 최욱 씨라고. 최욱 씨가 뭐죠? 네, 최욱. 네, 아니, 좋은데요? 이 자리를 네. 탐내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렇습니까? 방송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을 어. 제가 해야 되는 질문을 다 최욱 씨가 해요. 그래서 지금 댓글에 저 무식한 무슨 KBS 진행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당신과 내가 비슷하다. 나한테 뇌 없다고 지식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다. 대단히 네, 짚고 고맙습니다. 넘어갑니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철학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네.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불쇼 나오는 거 좋죠? 예, 재밌습니다. 조금 더 재밌게 해야죠. 예. 네. 김평 박사님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아, 인기 많아요? 이거 재밌게 듣는다는 분들이 은근히 많대. 아, 그래?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좀 선생님이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표정도 없고 그리고 뭐 말의 고저도 없고 이런 어떤 매력이 있어요. 고저가 없어요. 네. AI 같은 느낌. AI 아, 느낌입니다. 계속 AI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예. 주제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사전에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네. 굉장히 흥미로워 일단. 네. 근데 좀 어려워. 어려워. 아, 그래요? 네, 요거를 해내는 게 우리 김필영 박사님입니다. 제가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각색을 해서 어.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아, 해보겠습니다. 흥미로워 근데. 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오늘은? 오늘 이야기는 철학이기도 하고 네. 과학이기도 하고 맞아. 심리학이기도 해요. 맞아. 그런데 심리학.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사이비 이론, 사이비 과학, 사기 아니냐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 예, 이게 지금 사기인지 아닌지는 음.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네. 각자가 판단하시라고 그렇지. 예, 이야기를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그 보면 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뭐요? 예,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처음 가본 장소인데 과거에만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렇지. 기시감. 기시감. 어. 예, 그리고 기시감? 하루 종일 노래를 막 흥얼거렸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그 노래가 나와. 맞아, 딱 나와. 아 진짜요? 그런 거 없어? 나 진짜 있는데. 그리고 오. 내가 머릿속으로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누구 특정인을 딱 생각해 그냥. 근데 맥락도 없어. 근데 걔한테 딱 전화 와. 그렇죠. 그럴 뭐야? 때가 있죠. 진짜 있어. 예. 있지 않아? 아니 뭐 있을 수 있는데 있어. 그게 이상한가? 이상은 하지. 그런 거 약간 그러게. 꿈에서 꿨던 거 뭐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그런 장면들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있긴- 아니고. 있긴 있었어요. 진짜로 저도. 내가 노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노래를 막 흥얼거려. 네. 그럼 진짜 라디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난 그런 적은 없는데. 깜짝 놀랍니다. 진짜요? 나자빠집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흥얼거릴 만큼 많이 회자된 노래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깜짝 놀라지. 잠깐만. 네, 깜짝 도입에 이따위로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럼 네. 마지막에 할 얘기를 지금 어. 하셔서 안 아, 되죠. 그래요? 네. 아, 일단 네네. 이야기를 다 듣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날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런 일 많지 않아요? 그거는 저는 아, 없습니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많이 돌아가시긴 쉽지 않죠. 예. 정 할아버지는 한 분이니까. 자, 이처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동시성 현상이라 그래요. 동시성 네, 현상. 동시성.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건 네, 알죠. 어렵지 않죠. 네. 네, 근데 동시성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뭐 우연이겠거니라고 생각할 그렇지. 거예요. 지금 정진씨처럼. 네. 그렇지. 그런데 이러한 동시성 현상에 주목한 정신 분석학자가 있어요. 네, 19세기에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인데 네. 이분이 이제 프로이트 후배 저기 제자예요. 아. 그래서 그 칼 융은 동식성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작용. 이 사람 이야기는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칼 융이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환자가 어저께 밤에 꿈속에서 자기가 황금색 풍뎅이 모양의 보석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황금색 풍뎅이가 진료실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와. 그 순간이요? 네, 그 순간. 와. 그래서 그 황금색 풍뎅이를 그 사람한테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와, 이거 신기하지 않아 이거는? 그 환자가 푼 거 아니에요 일부러? 환자가 풍뎅이를 몰래 쓱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우연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세계적인 속각인데 이런 걸 만들어냈겠어요. 그죠? 네. 아니 저는 오, 그래 대단하다. 두 번째 사례는 이건 이제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18세기의 스웨덴의 그 과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심령술사라고 이야기하는 스베덴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이제 뭐 천리밖을 볼 수도 있고 뭐 영혼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스웨덴의 어느 마을에서 이제 만찬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400km 떨어진 곳에 스톡홀름에서 화재가 난 걸 생생하게 중계 방송을 했어. 그 당시 이제 뭐 통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그 사실이 다 맞더라는 거예요. 오, 그걸 어떻게 그 불이 나는 걸 동시에 본 생중계 거죠. 천리안으로 본 거지. 천리안으로 봤어? 네, 스베덴보리가 천리안으로 본 거예요. 와, 여기서는 이거 나 나는 믿을 같이 수가 가기가 조금 없는데? 어렵네. 거기서는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는 네. 제가 직접 겪은 사례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철학툰이라는 철학책을 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출판 기념 강연회를 해요. 아, 네, 근데 이거 어디 홍보할 데가 없는 거야. 지금 하세요. 근데 그날 저녁에 네. 그 북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날이요. 네, 근데 누가요? 우리 막내 작가가 전화가 오더라고 그 다음 날 네. 매불쇼 나와서 이 얘기를 네, 하라고. 이건 이제 유머로 여러분, 네. 유머로 좀 출판 받아들이시고. 아, 근데 괜히 진지하게 들었잖아. 자, 진지할 필요 없습니다. 유머. 왜냐면 유머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확신이 있어서 네. 진지하게 듣게 되는데. 아 지금 칼 융이랑 볼이랑 이건 다 사실인 그건 거고. 사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저 아저씨 앞에 거 다 날라갔어 이것 때문에. 자, 이거 유머입니다. 네, 출판 기념회 네. 합니다. 그래서 10월 네. 6일 날 출판 기념회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칼 융은 뭐냐면 이러한 동시성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예, 그래서 오. 무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이트라는 이제 정신 분석학자가 처음 얘기했는데 네.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인간의 개별적인 무의식이야. 칼 융은 개별 무의식 아래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네, 지금 우리 개별적인 인간들이잖아요. 여기. 네. 네. 그다음에 매부쇼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나 네. 멀리서 보면 의식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존재자들이지만 무의식적인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 다 연결돼 하나의 있다. 공동의 존재자이다. 어. 그래서 동시선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어. 주장을 하는 것이 칼 융의 입장입니다. 네. 동시선 현상에 대한. 네. 자, 우리 다 집단이 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주장은 근데 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거를 들어야 이제 하겠지. 하겠죠? 하겠지. 네. 저 사람도 사람이면 하겠지.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근거. 네. 그거 없는데. 아니 주장은 나도 하지. 나랑 지금 박사님 연결돼 있다고요? 아니 있는데 그 생략한 거야. 아, 생략한 생략이요? 거야. 근거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저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아주 네. 큰 사건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어. 백인들이 저지른 큰 뭐 흑인들에 대한 잘못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스스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집단 무의식 같은 게 작용해서 뭔가의 어떤 사회 움직임 같은 걸 난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어. 이 집단 무의식과 네. 지금 예를 들어 아까 뭐 400km 떨어진 데서 뭐 이거 천리안처럼 봤다. 이건 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얘기인 천리안 거야. 얘기 괜히 해갖고.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했으면 지금 이제 나올 거예요. 이따가 계속. 네, 계속 여러분 그거를 이제 계속 증명하고 네. 보완하는 네. 이야기 주장들이 이제 근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과학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어떤 가설을 만들거나 뭐 내가 주장을 한 다음에 네. 그에 반복되는 실험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유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 주장이 입증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잖아. 아니 이제 할 거라니까요. 400km 떨어진 거? 아니 그거를 뺄게. 네. 내가 얘기했잖아. 좀 미안하다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짧게 이야기를 하면 네. 그 우리가 과학자들은 또 다른 얘기예요. 과학자들은 객관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네. 헨슨이라는 과학 철학자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이론이나 그것을 먼저 상정해 놓고 관찰과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그럴 수 예.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이론이 있어. 이거는 그 난리면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리면으로 들려. 이건 바이든이네. 라는 사람은 바이든으로 들려. 아, 그래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theory laden
오브저베이션이라 그래요. 관찰의 이론 의존성. 관찰은 이론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과학 철학 얘기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따로 어. 그래서 할게요. 네. 갑자기 좀 샜는데 네, 셌어. 자 이번에 이제 과학적 설명을 볼게요. 동시선 현상에 대한 과학적 네. 설명을 이제 보는데 증명이 나옵니다. 증명. 드디어. 네, 뭐 증명 끝까지 안 나오는데 네. 이제 스포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과학적 증명. 네. 네. 저 양자역학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할 텐데 양자역학 뭐 어렵다 그러죠. 네. 아, 그래서 너무 어려워. 오죽하면 그 양자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리차드 파인만조차도 네.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랬어. 아, 그랬어. 양자역학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대. 아, 그랬어.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해한다는 게 이해한다는 뭘까? 네,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 체계와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믿음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것을 이해하는 거야. 아, 그러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것들은 기본적인 믿음 체계랑 안 맞아. 그래서 어. 기본적인 믿음 체계로 설명할 수가 없어. 어. 양자역학이 그래요. 아.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 체계랑 안 맞아. 안 맞아. 이해할 수 없어 그거는. 입자와 파동 그 얘기구나. 맞지? 그런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렇지. 입자 파동이 그 얘기예요. 이제 알겠네. 그래서 누군가 양자역학을 이해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아. 이해가 아니라 음. 익숙해진 거야. 아, 익숙해진 거야. 자꾸 보면 뭐 한데 그거는 익숙해진 거지 이해가 아니야. 아. 왜냐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 체계는 어. 이거는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어. 그거는 안 바뀌어. 아. 네. 그래서 양자역학이 어렵다. 그래서 네. 이해하기 이해하기 어렵다. 어렵다. 어.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해요. 양자역학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랑 어려운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이해하기 네. 어려운 거랑 어려운 건 다르다. 그렇죠. 우리 본자 허경영 통제님 아시죠? 네. 허경 씨, 예. 네. 네. 이해할 수 없죠. 네. 예. 근데 어려워요? 아니요. 아니요? 그지? 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렵진 않아. 그러네요. 그죠? 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뭐 이상한 입자 파동 얘기하면 이해 안 되지.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랑 허경영을 같이 놓자는 네, 얘기입니까? 그건 좀 굉장한 부적절한 아니요. 모습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된다. 네. 됐어요. 됐어요. 근데 그 양자역학은 양자역학 지금 한번 보여줍니까 그거? 이해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네.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렇다고 해서 쫄지 말자. 그냥 그러려니 그렇지, 하자. 그렇지. 좋아. 쫄지 네. 말자. 자, 출발합니다. 네.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양자역학의 어떤 점이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 체계랑 다르냐?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렇지. 우리 주제에 맞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여기 입자가 하나 있어요. 입자가 있어. 입자가 붕괴돼서 A 입자와 B 입자로 붕괴가 됐어. 네. 붕괴. 붕괴 나눠졌어 두 개 네. 입자로. 그건 가정법이에요? 그렇죠. 이거 실제로 나눠지면 나눠졌다고 하면 그럼 A 입자를 우주의 왼쪽 끝으로 왼쪽 끝으로 B 입자를 우주의 오른쪽 끝으로 보냈어요. 바이든 하면 이 두 개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요? 아니 날린다고. 아, 양쪽으로 날리면. 날리면. 네. 잘못 들은 거야. 바이든이라고 했어요. 날리면. 날리면 그렇네요. 날리면이라고 했어요. 난 내겐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자꾸 날리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의 이론 의존성. 네. 저분 오늘 특이하네. 저쪽으로 잡으셨어.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이론을 깔고 듣지 마. 날리면 두 개 입자가 이분 이게 특이하. 이분 특이하네 오늘 보니까. 매부쇼에 딱 맞췄어. 자, 네. 입자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근데 하나와 두 개, 1과 2를 완전히 날렸어. 날렸어. 100만 광년이 떨어졌어. 네. 그러면 1번 입자에서 B번 입자까지 정보가 날아가는 시간은 100만 광년이 걸려요. 네.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네. 하면 그런데 입자 A와 입자 B가 동시에 정보를 주고받아요. 동시에. 네, 그게 양자역학이야. 그게 양자 얽힘이라 그래요. 네.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죠. 안 네. 되지. 안 그냥 돼요. 그러려니 하라 그랬잖아. 왜냐면 거리가 있으면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동시에 정보를 주고받아? 주고받느냐? 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아이 컨택 같은 건가? 아이 컨택. 우리 어. 동시에 주고받잖아요 지금. 아이 컨택. 아니 그런 그 정도로 빠르다?
그러니까 빠른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해하면 안 돼. 그게 아. 양자 그럼 역학이야. 얘기를 하지를 마. 그럼 왜 얘기하면서 이해하지 말라.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허경영 총재는 이해는 안 되잖아. 네.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 알았어. 네, 양자역학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알겠다. 이제 동시에 진짜 좀 잘 알겠다. 맞는다. 왜냐면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네.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돼. 우리 아, 근데 기본적인- 실제로 관찰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관찰은 그렇죠. 돼 실제.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어. 된다는 네. 거죠. 자연 현상인데 어떡하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 해요. 못해. 예. 양자역학은. 그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그럼? 네. 양자역학에 대해서 또 다른 이해 안 되는 점은 음. 양자역학에 따르면 하나의 관찰 대상은 우리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달라요. 와, 이 개념이 난 진짜 어려웠거든. 아, 이게 뭐야? 이 개념이. 요게 볼펜이 있는데 어. 내가 이것을 안 볼 때와 음. 볼 때는 이것이 존재하는 형태가 달라져. 와, 이거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어. 네. 그죠? 내가 박스를 열면 이 고양이는 살아있던가 죽어있던가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 박스 안에 고양이를 관찰을 안 하면 어. 이 박스 안에 고양이는 죽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도 아닌 중첩 상태라는 거야. 이해 안 되지?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네. 아니 그거 저 선생님 그거를 그 실험한 거 그거를 보여주시면 어때요? 양자역학 그 입자 그거 던지는 거. 그 설명이 될까? 아, 그거 이중슬릿? 돼. 이중슬릿 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슬릿. 아니 뭐 많이 보셨을 아니 근데 거긴 그거를 한데. 시각화한 건 나는 솔직히 한 아. 번도 못 봤었거든. 근데 준비가 돼 있을 준비가 돼 거죠, 있을 뭐. 거야 아마. 뭐야? 이중 슬릿. 그거 돼 있어. 아니 저 아저씨 예. 뒤에 거 안 하더라도 난 이건 한번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이중 슬릿. 그래야 오윤혜가 이거 뭐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거구나. 그래. 감은 잡을 거야. 이중 슬릿. 알겠습니다. 뭐 네. 매트리스 같은 자, 거요? 갑니다. 자는 거? 자, 자 뭐, 여기 뭐야? 두 개의 구멍 슬릿이 있는데 두 개 구멍이 예, 있어. 구멍에다가 쇠 구슬을 쏘면 구슬을 뒤에 쏴. 이렇게 두 줄 무늬가 나오겠죠. 그렇겠지. 예, 당연히 맞지? 여기까지는 맞지? 네. 당연하지. 두 줄 무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됩니다. 똑같은 게 자꾸 나와. 요거 이게 시각화한 건 없었거든 그동안. 요까지는 됐어. 네. 그런데 그런데 다음. 그런데 저기에다가 입자를 쏴요. 음. 입자를 쏘면 저런 간선 무늬가 나와요. 저 간선 무늬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파동처럼 하나의 입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분은 더 두꺼워졌잖아. 네. 두꺼워졌잖아. 네,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슬릿의 간격은 똑같은데 근데. 어느 한쪽이 더 두꺼워질 수가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걸 이제 설명해 줘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물결 있나요? 요거는 아마 저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볼 때 네. 만약에 입자라면 두 줄만 생겨야 되는데 그게 입자. 예, 근데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웨이브에서 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두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이제 생길 수 있다. 아마 고 예, 그거예요. 실험일 거죠. 네. 정유진 씨 모르는 게 없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입자라면 자, 자, 네. 입자면 슬릿의 간격만큼만 채워질 거 아니야. 입자면 두 줄 무늬가 생기죠. 네. 당연히 네. 파동이라면 파동은 이렇게 원으로 해서 쭉 펼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개의 구멍을 파동이 만나면서 이게 간선 무늬가 생긴다는 거야. 네. 줄이 여러 개가 생긴다는 거야. 네.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그런데 저 이중 슬릿 앞에다가 감지기를 설치를 해요. 네. 요 놈이 어느 구멍을 통과하나 감시하기 위해서 어. 감지기를 설치하면 감지기. 그것이 입자처럼 두 줄 무늬가 생기고 감지기가 없으면 파동처럼 여러 줄 무늬가 생겨요. 와, 진짜 뭐예요?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그렇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전자가 지가 관찰을 하는지 관찰을 당하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와, 그거 신기해. 살아있는 거야 그럼 입자가? 몰라, 나도 한번 키워볼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해가 안 되지. 아니 됐는데 아니, 입자가 살아있다는 거잖아. 아니 이게 자기 상식선에 안 맞잖아. 입자에 눈, 코, 입이 있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지금?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려가지고 어쨌든 CCTV 있으면은 얘네들이 막 안 움직이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저도 이해하려면 안 돼. 얼핏 들은 거긴 한데 어. 그게 그렇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관찰할 때와 관찰하지 않을 때 달라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거야? 내가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빛이 결국은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사된 빛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네. 결국 내가 보고 있는 그것 역시도 내가 보는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야. 에너지? 아,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내가 보니까 그건 내가 본다는 것 즉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빛이
그 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개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을 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 제가- 해석. 제가 조금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네. 조금 더 부연하자면 네. 내가 입자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을 쏴야 내 눈에 들어올 네, 거 그건 아니야. 맞아요. 그럼 그 빛 알갱이가 그 빛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관찰이 그 알갱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런 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설도 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감지기를 설치할 때 두 개 다 설치 안 하고 한쪽에만 설치를 해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쪽은 감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이 똑같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빛에 의한 관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오케이. 네. 약간 얘기가 너무 샜어요. 네네. 네. 그냥 패스합시다.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두 개 입자가 수십억 광년이 떨어 있다고 해도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설명하자면 길어. 그냥 그렇다고 쳐. 네, 그냥. 외울게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 담배 피면서 하셔도 돼요. 네. 담배 피면서 하세요. 네. 담배 많이 땡기시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자,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한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물리학자예요. 아인슈타인이 그 아주 총애를 한때 주게 네.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개의 입자가 수십억 광년이 떨어져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둘이. 두 개 차원이 연결돼 있다는 거야. 네. 이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규칙이 어떤- 있어? 그렇죠.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래. 너 요거 이제 보시죠. 또 증명 갑니다. 네. 동영상 야, 보시죠. 이거 신기하다. 이거 나 처음 보고 깜짝 너무 신기해가지고. 영상. 영상 한번 있다고. 봐봐. 봅시다. 자, 자, 여기에 그 글리세린이 있는데요. 네. 색깔을 예, 세 글리세린 개를 안에 실린더를 넣고 잉크를 넣고 돌려요. 네. 돌려. 그러면 저렇게 잉크가 섞이겠죠. 네. 당연하죠. 이때 섞인 잉크에는 아무런 질서도 없고 패턴도 없죠. 그렇죠. 그냥 막 섞였어. 막 섞였지. 그죠? 근데 저거를 다시 반대로 돌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어머! 이렇게 돼. 저 잉크가 다시 우와, 나타나. 대박 아니야? 오. 야, 이거 규칙이 있었다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아무런 질서와 패턴이 없는 것 같잖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지. 보이는 것들이 네. 그죠? 설명을 못할 뿐이었어. 내가 꿈속에서 귀인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 막내 작가가 나한테 그 다음날 전화 올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런 사건들 사이에도 질서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못할 뿐. 지금 난리 그럼 났다. 지금 야, 댓글 난리 났어. 대박이야. 아, 그 잉크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이렇게 아니, 형, 그냥 형 한번 키워봐 너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존재가 이거는 잉크는 생물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형이 왜 어떻게 해봐. 패턴도 자, 그럼 봐봐. 형 나서. 오윤혜 네. 잘 봐봐요. 형 욕하지 말고. 글리세린이 혹시 뭔지는 감은 와요? 솔직히 몰라. 아, 기름 그- 느낌 뭐 기름, 그런 기름. 그런 좀 느낌. 꾸덕한 기름 같은 네. 느낌인데 거기에 이제 잉크를 안에 넣어. 네. 그다음에 돌리면 당연히 섞어. 섞일 거 아니에요. 네. 막 무질서하게 섞이지. 네. 근데 그걸 다시 원래대로 거꾸로 돌렸어. 돌리면 그게 원래 원상복구로 돼. 맨 처음 잉크 넣을 때랑 같은 상황일 수가 없을 것 같잖아 느낌은. 그렇지. 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넣어도 그렇게 돼요? 글리세린은? 뭘 넣고 싶은데? 내 얼굴 형 제발 넣어줘 하나만. 뭐 얘기해 너도. 뭐 뭘 넣어도 그- 싶은 거 얘기해. 아니, 뭘 그게 넣어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 키우지 말고 이게 다음 판 아니, 내가 알아. 이 끝이 없어. 선생님 네. 짜증냈어. 잠깐만. 왜 짜증내요? 왜 짜증내요? 저랑 사진도 찍었으면서 왜 짜증내세요? 야 짜증내네. 그러면 안 되죠. 그 정도로 나 할 말이 많아서 그래. 와 지금. 짜증내시네. 규칙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질서한 것 같던 것도 설명을 못했을 뿐이지 원래는 결국은 규칙대로 움직이더라. 그래요? 숨겨진 질서가 있다. 질서가 있더라. 아, 네. 우리가 세상에 아무 질서가 없는 것 같잖아요. 네. 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질서가 있어서 동질성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럼 혹시? 나서. 자 정영 우리 형이 설명해 줄 그러니까 뭘 정하고 싶은데? 아니 봐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같이 얘기할 것도 사실은 정해져 있던 운명인 거예요. 막 이런 거 너는 아니에요? 지금 나갈 운명인 것 같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좀 그러니까 지어야 우리가 될 것 파악하지 같아요. 못했을 뿐,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렇죠. 신기한 질서가 있다는 일들은 얘기죠. 일어날 수 다 있다는 거죠. 있더라. 아. 어. 자 이제 세 번째 설명입니다. 네. 마지막 설명이에요. 이제 불교의 화엄 사상으로 설명을 할 텐데 네. 불교의 화엄 사상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삼라만상이 촘촘한 그물처럼 연결돼 있다는 거야. 우주의 삼라만상이. 그죠? 비슷한 개념이네. 그렇죠. 어. 비슷하죠. 이것을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인드라망. 네, 이효리 씨가 뭐 인드라망 뭐 타투 있다라고 뭐 오, 어디 그래요? 뭐 보니까 방송에 있던데 예. 인드라망. 네, 저게 인드라망 타투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 겨드랑이? 발 겨드랑이가 아니라 저기 팔 접히는 팔에. 뭐 겨드랑이. 관찰에 이로를 잊었어. 그 겨드랑이면 보이는 거야. 아, 겨드랑이 저건 뭐야? 아이 저 그건 머리카락이고. 아, 그래? 어. 인드라망이 뭔데요? 어. 그러니까 인드라망은 뭐냐면 네. 그 말하자면 그 다 알아요? 우주의 방금 삼라만상이 얘기했잖아. 하나의 망이라는 망으로 거예요. 연결돼 인드라망. 있더라. 인드라라는 신이 있어요. 음. 네, 뭐 중국어로는 제석천이라는 신이라고 하는데 전쟁과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해요. 신. 뭐 그건 중요하진 않은데 음. 그 인드라망에는 그 그물망마다 하나의 구슬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어. 그 구슬은 서로가 서로를 비춰. 그래서 이 구슬이 저쪽 구슬에도 비추고 저쪽 구슬에 비친 것이 또 나한테도 비추고 이렇게 무한히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 결국 나한테 하나의 구슬에 비치는 것은 우주 전체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 사상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결국은 구슬 하나가 우주 삼라만상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그죠? 예, 그래서 화엄 사상을 받아들이면 나라는 개인은 물론이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개미 한 마리도 개별적인 존재자가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인드라망으로 해서의 하나의 우주라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다. 예,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을 조금 이제 과장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네. 그 미국의 물리학자 그 빅터 만스필드라는 양반은 동식성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인드라망에처럼 모두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동식성 현상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을 했고요. 네. 계속 해도 될까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네. 아니 이해 다 됐지? 세 개가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주는 하나다. 네. 너 하나의 연결고리. 그렇지. 그치? 맞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는 동시성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동시성 현상을 발생하는 근거로서 근거. 칼 융의 무의식적 설명, 그죠? 양자 얽힘 현상 얘기했죠? 불교의 인드라망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뭐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언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야 이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적어도 이 우주의 만물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전부 일목상통한 생각이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네, 이렇게 제 이야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그건 뭐 사입이 아니냐, 뭐 우연 아니냐, 사기냐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아까 네. 정영진 씨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20세기 과학 철학자의 그 파이어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파이어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파이어.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과학을 어떤 합리성의 기준에 가두지 말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네. 그것이 나중에는 새로운 합리성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 지금 당장 보기에 비합리적인 이유로 그것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것이 네. 이제 파이어벤트의 주장이에요. 네. 그래서 파이어벤트는 조금 더 나가서 네. 과학이나 미신이나 천문학이나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단 하나의 관점일 뿐이지 그 자체가 과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것이 이제 아까 관찰에 이른 의존성에서 좀 더 나간 입장이에요. 과학 좀 믿을 수 없다. 더 나갔네. 더 한 나가지 발. 마요. 더 나가지 말래요. 힘들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과학자들이 종교를 갖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안 갔거든. 네. 내가 볼 땐 너무 비과학인데 종교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인 거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또 배움이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 나는 근데 그 과학자들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들면서 종교를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이들은 과학적 지식이 너무 이렇게 오래되다 보고 정말 그 과학의 그 근원까지 가다 보면 종교를 결국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네.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 기억 어딘가에 있던 그 내가 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디 가서 봤을 때 그 기시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타당하지. 네. 아 이거는 뭔가 우주에 연결돼 거대한 원리가 있구나. 혹은 노래가 갑자기 내가 흥얼거리는 게 나왔어. 아 이거 어떻게 내 우연히 이렇게 나왔네라고 생각하는 게 더 과학적이지. 왜냐하면 이제 10만 명이 동시에 그 노래를 흥얼거렸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나한테만 신기한 거지 그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걸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자칫 이런 논의들은 사이비 종교 쪽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나도 거예요. 아까 그거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야, 맞아요. 봐봐 너네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우리 맞아. 뭐 조물주 누구의 이제 이야기야 이렇게 이제 가기 그럴 수 때문에 있어. 최대한 우리는 조금 보수적이라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가되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것들은 하나하나 어쨌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더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럴 수 네. 있어. 지금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무엇이 우주 전체가 연결돼 있다는 맞아. 이런 논리로 그냥 귀결시켜 버린다는 네. 건 오히려 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저분이 결국은 포교 활동한다 이런 아니 진짜로 그런 저 의심이 있어요 사실. 그래? 네. 아, 그래? 다시 연결 안 돼 있다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네. 그렇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으로 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이제 사이비로 비약적으로 그건- 갈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하시라. 그렇지. 예, 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긍정하지도 전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아요. 다만 아까 파이어벤트가 이야기했듯이 조금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볼 필요는 지켜볼 있지 필요는 않겠냐. 있다. 뭐 그런 부분은 너무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네. 게 이제 제 네. 생각입니다. 네. 공란으로 좀 비워둘 건 비워두자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윤회는 너무 많이 비워놔가지고 공란? 공란이 아니라 공란. 공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제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네. 홍보하는 건 저건 맞는 것 같은데. 100%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좀 네. 하게 내버려요. 아니 설명이 네. 그 지금 너무 제가 이게 영상도 부족하셨구나, 없고, 시간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네. 5분 뚝딱 철학에 그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라는 영상이 맞아, 맞아. 있어요.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그래요? 영상도 넣고 네.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6일 날 저자 강연에도 있으니까 어디서 하는데요? 교보 무슨 센터. 점이요? 예? 어디? 교보. 그거는 교보문고 아까 서울에 아까 얼마나 이때도 많은데. 내가 동시선 현상 느꼈어. 네. 아까 커뮤니티 계속했죠 유튜브. 네, 유튜브 네. 커뮤니티. 네,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시면 거기 공지가 신청란이 있어요. 신청을 해야 네, 되는구나. 이건 동시선 현상이 아니면 네. 내가 왜 저분이 커뮤니티를 자꾸 하지? 내가 이따가 해야 되는데 그런 네.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 홍보해도 아무도 안 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분들. 어쨌든 결국은 주제 문장은 마지막에 있었고 네. 우린 당한 것 같네요. 그러네, 많이 네, 당했네.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출연료는 그냥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저 출연료 그래도 들어간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저분은 아유. 저분은 끝까지 사기꾼이었습니다. 아유 네. 너무하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